민심은 천심입니다. 목요일에 고정 코너인데요. 오늘은 수요일에 합니다. 내일 나토 정상회담을 저희가 특집으로 총 결산해드릴 예정이어서 부득이하게 두 분을 수요일에 모셨습니다. 다행히 오셨습니다. 인사이드 K의 배종찬 소장 그리고 개그맨이자 시사 유튜버인 노정열 씨 두 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잘들 지내시죠? 오늘 뭐 비가 많이 올 거라고 그러고 호우주의보도 네. 있고 그런데 네. 청취자 여러분 대비 잘 해주시고 두 분도 잘 못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토테넘에 드는 나라 원수가 이렇게 갔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무산시키고 악수할 때 얼굴도 제대로 안 쳐다보고 왜 그러십니까 바이든 대통령? I'm really sorry about that. Hey, say sorry to us. 저희 방송이 해외 나가지 않나요 지금? 아니 뭐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데요. 우주로도 나갈 수 있는데. 네. 평론가가 뭐 영어하고 이런 건 좋은데 네. 우리 지금 진행자께서 당황하셨거든요. 아니 그럼요 한마디도 못 알아들으니까. 자제를 좀 해주시면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제 자제들 잘 살고 있습니다 너무 지금. 과하고 우리 또 자제를 해달라니까 개그맨이 자제들이 잘 살고 있다. 평화 방송이니까 엄청난 민원이 들어가지고 평화롭게 해야죠. 네. 네. 개그맨 타이틀을 떼라 그렇게 안 웃길 거면 그래서 제가 좀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아. 아무튼 우리나라 무시한 외국 원수들, 나토 관계자들, 특히 사무총장님 각성하십시오. 네. 게시판에 얼핏 이런 의견은 올라오는 것 같아요. 배종찬 소장이 더 웃기고 재밌다. 그거는 조작입니다. 지금 다람쥐 TV 아이디 쓰시는 분께서 배치타 나오시는 겨 이렇게 했는데 제가 또 드래곤볼 초사이언 네. 베지터거든요. 근데 그 캐릭터도 베지터 배시예요. 아. 예. 억지로 갖다 붙이시는 베토벤 이후에 최대의 캐릭터죠. 베토벤은 어이 아닌가요? 보통 쓸 때. 저 쪽은 신경 안 씁니다. 아니 뭐 저희도 저희 오가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저희 집안도 뭐 일찍이 나라 경영도 많이 했잖아요. 오스만 네. 투르크,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심하죠. 저희 죄송합니다. 집안에는 네. 그 예언가 중에 가장 유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오진행 아 그렇죠. 노스트라다무스 형님. 언론으로 들어가시죠. 오늘 이거 좋은데요, 주제가? 네. 한 마디만 더 하면 혼날 것 같은데 인류가 모두 OC부터 비롯된 건 아시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형.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저 나갈게요. 네, 나가면 제가 저 좀 말 좀 할게요 요즘에 지금. 그만해 좀. 자 일단 하여튼 현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안 나오네요. 계속. 그렇습니다. 지금 나토 정상회의 나갔는데 보통 순방 나갔을 때는 아직까지 이 순방 나간 것까지는 포함이 안 됐는데 지금 여론조사에는 아직 포함 안 지지율이 됐겠죠. 역주행 이상으로 부정이 긍정을 앞선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자체 조사로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실시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긍정 46.6%, 네. 부정 47.7%입니다. 네. 1.1% 포인트 차이로 긍정보다는 그러니까요. 부정 평가가 그러다 많네요. 보니까 국정 이제 지지도. 금융권에서 주로 네. 많이 이제 분석하는 표현 방법인데 데드 크로스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이 낮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역대 대통령과 비교하더라도 뭐 낮은 건 둘째치고 역주행의 부정평가가 임기 한 2달여 만에 이렇게 더 높은 경우는 예가 없어요. 정확하게는 이거 6주 7주 차죠. 2달이 아니고 네. 8주가 2달인데. 아직 2달이 예, 2주 연속. 2달이 안 됐죠. 섀도우 됐죠. 크로스가 2주 네. 연속이라는 점. 아니 그리고 보통 아니 뭐 대통령이 돼가지고 하다 보면 네. 집권 초반과 달리 국정 지지도 좀 떨어지죠. 그래서 보통 이 데드 크로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네. 긍정 평가보다 부정 평가가 높은 게 언제쯤 오나요? 한 2년, 3년? 대통령마다 아니, 보통 이제 다르겠습니다만. 뭐 빨리 왔을 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광우병 때 왔었죠. 네네, 2008년에. 그런데 네. 보통의 경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YS 확실히 경제를 정식시키겠습니다. 또 이제 네네. DJ 대통령, DJ 해봐.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해보세요. 해보세요. 뭐 DJ 대통령 제가 잘하죠. 네, 네. 지금의 수평 교체를 해서버려야 네. 그런 경우에는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한 1년 정도 뒤에 오거든요. 네. 만 1년은 넘겼죠 평균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어땠습니까? 문재인 오래 대통령은 가셨죠, 문재인 공공행진이었죠. 아니 그런데 나중에는 부정 평가 더 많았잖아요. 긍정 아니, 평가. 이제 물론 뭐 부정평가가 40% 높은 이렇게 적이 했지만. 이제 2019년에도 그런 경우가 있긴 했습니다만 네. 그래도 이렇게 빨리 오지는 않았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심각한 거네요. 원인은 그렇죠. 보통 뭐로 꼽고 있나요? 뭐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들 수 있지만 네. 가장 충격을 줬던 거는 공약 파기입니다.
그 여성가족부 폐지라고 7글 딱 던져서 SNS에서 재미를 봤거든요, 사실. 네네. 그 이준석 표 남녀 갈라치기. 네.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치는 소통과 통합으로 가야지 네. 우리 편에게 유리하니까 남녀를 갈라치기 하고 지역을 갈라치기 하는 게 가장 나쁜 정치거든요. 근데 거기에 홀딱 넘어가신 거고 또 한 가지는 취임 즉시 병사들 200만 원 월급 지급이라는 거 굉장히 센세이션했습니다. 거기에 넘어간 병사들 표나 20대 장병을 남성. 보낸 네. 부모들 표를 합치면 24만 표는 당연히 넘었겠죠. 거기에서 왔죠. 그다음에 스태핑 도어가 이게 양날의 검인데 네. 거기서 정제되지 않은 말씀이 나오다 보니까 실언이 쌓이고 그다음에 조용한 내조하신다는 분이 광복 행보를 보이고 그리고 장관들을 오간되었고 한 4가지 이상. 대통령 부인에 대한 여론조사도 최근에 나왔죠. 그렇습니다.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도 주로 적극적인 활동보다는 내조를 해라. 이런 쪽에 이제 무게가 실리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그런 이유는 빅데이터 분석, 썸트렌드 분석을 해보더라도 임기 5월 10일 이후부터 주로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내용들은 관심이 상당히 집중이 됩니다. 지금 나토 순방 기간 동안도 상당히 관심이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대체로 이런 내용들이 정치적으로 연결되면서 긍정보다는 부정이 많아지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까지 연결돼서 부담이 되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뭐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싸잡아 비난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지지율을 왜냐하면 여소야대 국면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위해서는 앞서 이제 우리 노정일 평론가가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했습니다만 저는 다른 이유보다도 스타일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세하게 뭐 검찰 관련해서 경찰국 관련해서 이런 것보다도 스타일 자체가 국민들이 원했던 것은 그러니까 지지층들이 윤석열 후보였을 때 원했던 것은 정권 교체를 원했던 것이고 그래도 되고 난 이후에 국민 유권자들이 원하는 건 통큰 정치죠. 통합의 정치. 네. 그러니까 너무 세세하게 이렇게 전선을 너무 많이 만들어졌던 뭐 지금 전선이 한두 개입니까? 전 정권 탓도 큰 예거든요. 주 52시간 뭐 그런 말씀대로 그런 이야기인데 저는 그것보다는 세부적으로야 뭐 국회에서 또 정쟁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고 또 각 부처에서는 할 일을 하다 보면 또 충돌이 나타나는 대통령만큼은 이런 시기에 오로지 저는 통합, 통 크게 저는 민생만 살피겠습니다. 총리나 내각에게 그렇죠. 맡기고. 이게 저는 궁금한 게요. 네. 뭐 두 분 아무나 답변 주셔도 좋고 두 분 다 주셔도 좋은데 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후보의 당선 자체가 정권 심판의 요구였던 거고 네. 그래서 윤석열 후보를 찍은 많은 사람들이 정권만 바꾸면 된다라고만 생각하셨던 거 아닌가. 아니 유권자를 탓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그래서 그 결과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상당히 제가 앞서 나가는 아닙니다. 겁니까?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공약 파기 사례 2가지는 네. 상당히 200만 표도 얻을 수 있는 공약인데 사실 그거는 잘 따져보면 사실 즉시 200만 원이라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부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없애버린다? 이것도 행정학적으로 따지면 안 되는 일인데. 아니 그리고 법 개정 사항이기도 네.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입법부 사항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권 교체 여론이 워낙 컸었죠. 그래서 네. 대선 기간 중에도 지지율이 주저앉는 상황에서도 보면 물론 그 시점에 오늘 관련된 이야기를 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는데 이준석 대표가 뭐 2대남 3대남이든지 그게 젠더 갈라치기가 됐든 견인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네, 됐던 득표로 보면 이유는 견인한 거죠.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한 사람을 본 게 아니라 정권 교체 여론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권 교체가 됐다면 이제는 말 그대로 통큰 리더십이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랄 일이 오늘 우리 청취자분들이 너무너무 깜짝 시청자분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깜짝 놀라시는데 검색어로 독일의 총리였던 루드비히 에르하르트 아실 거예요. 에르하르트 한번 검색해 보시면 네. 60년대 라인강의 기적을 이뤄낸 인물이거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윤석열 대통령과 너무 닮았어요. 아 생기게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때 그 외모를 독일 국민들은 좋아했습니다. 왜? 네.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갈등을 이야기하는 허허허 잘 될 거예요. 아 우리는 경제 힘들지만 그래서 라인강의 기적을 이뤄낸 것이거든요. 저는 혹시 독일어로 성대모사 해가지고 잠깐 긴장했습니다만. 이히리베디. 네, 그건 아니었고. 사랑해. 네. 바시스타스. 네. 자 그래서 저는 스타일을 바꿔야 된다. 네. 지금 자꾸 뭐 경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뭐 경제 확 바꿀 수 있습니까? 이건
세계적인 글로벌 변수거든요. 그다음에 인사 이야기하는데 인사 더 잘하면 좋겠죠. 근데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스타일을 바꿔라라는 게 평생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스타일을 바꾸는 게 쉬운 일일까도 있고 또 하나는 네. 스타일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일이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이를테면 저 깜짝 놀랄 일 중에 하나가 정권 초기에 경찰관들이 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어요. 경찰국 아니, 설치와 관련해서 네네. 지금 남대문 경찰서 앞에도 네. 제가 오다 보니까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현수막 다 걸려 있고요. 경찰국 그러니까 경찰서 앞에 남대문 경찰서면 서울역 건너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경찰국 반대. 사실은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정권을 규탄하는 현수막이 정권 초기에 경찰관서마다 붙어 있다는 게 물론 우리 사회가 민주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 되게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너무 무리하게 강행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게 바뀌나요? 저는 이 부분이 네. 그래서 우리 시간을 통해서도 노정일 평론가 제가 강조하지만 결국 대화입니다. 네, 대화를 나누고 왜냐하면 경찰국을 왜 설치하려고 하는지 이 치안 정감 리스트는 왜 문제가 됐고 논란이 됐고 유출이 됐고 왜 김창룡 경찰청장은 사의를 하는 상황인지 뭔가 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충돌이 돼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우리 이거 반대합니다. 그럼 반대예요?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 그러니까 이게 조율이 돼야 되는데 대화가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도어 스태핑을 하실 게 아니라 각 부문 집단별로 직접 가서 소통을 하시는 게 가장 필요합니다. 지금. 우문현답이죠.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다시요. 우문현답. 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네.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을 다니면 좋겠다 이런 예. 거고요. 또 짚어볼게요. 지금 지난주에 이준석 대표 관련해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결정 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두 분은 서로 상반된 말씀을 하셨어요. 봐주기 위해서 시간 끄는 거다. 아니다. 이건 확실하게 날리기 위해서 시간을 좀 더 갖는 거다. 저는 그 생각은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까? 징계 쪽에 무게를 실는데 아마 오늘은 노정일 평론가가 공감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여론조사도 발표되고 이런데 이런 네. 것보다는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준석 대표의 처리에 대한 조치에 대한 심지어는 더 세게 말씀드리면 거세하려는 네. 그런 움직임이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 정황은. 라고 주장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게 지금 뭐 상반된 간장 모임이라고 네. 우리 안철수 후보 이리저리 간 본다 그래서 간철수라는 변명도 있고 네. 그 장제원 실세와 관련해서 간장 모임 거기에 현역 의원들이 더 많이 간 걸 보면 분명한데 저는 지금 이 지지율 하락 요인 중에 이준석 대표가 20, 30대를 여전히 대변하는 이미지와 실제 그런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를 만약에 팬덤이 있죠. 당원권 정지 몇 개월이라도 건들면 금방 빠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경고입니다. 여전히. 경고에서 그칠 것이다. 아니 근데 경고를 받더라도 이건 이준석 대표에게는 상당한 타격이죠. 왜냐하면 시간이 계속 흐르면서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도 뭐 실제 그런 거 아니야. 그런 반응들이 당 내부로부터 또 나오거든요. 아니 그냥 근데 그 밑에 수준은 없어요. 징계 수준은 없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별 관심 없는 사람도 그럼요. 이준석 성상납 의혹 이러면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예. 이러면 좀 사람이 되게 몹쓸 사람 같아 보이기도 하고. 이준석 대표는 네. 지금 상황을 보면은 상당히 본인 스스로를 방어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당에서는 보면은 귀 기울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장제원 의원도 그렇고 안철수 의원도 한마디면 되거든요. 네. 윤리위 이러지 맙시다. 우리 이준석 대표가 선거 때 기여하지 않았느냐. 근데 누구도 그런 이야기를 지금 나서서 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지금 이준석 대표 편에서 말해준 사람은 현재 별로 없는 거죠.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당 내에서는. 네, 좀 외로운 상황인데 모처럼 젊은 당 대표가 대선과 지선 모두 이겼는데 하여튼 배현진 최고위원의 손을 잡을 걸 그랬어요. 악수를 뒀다고 그러니까요. 생각합니다. 네, 악수를 안 한 게 악수였다까지 악수를 하고요. 안 한 게. 네, 까지 하고 정규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